뉴원리 통계학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가설 검정 시작을 했고요.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립가설이라고 부르는 것 두 개를 설정하고 가설 검정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잠깐 복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에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그런데 이 가설 설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립가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립가설 두 가지를 설정하는데, 대립가설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어떤 주장이죠. 예? 그것의 내용, 뭐 비슷한 이야기야. 흥미가 유발된 예, 대상, 흥미 대상인 내용.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것이죠.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내용, 이런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대립가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무가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알고 있던 가설이야.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어. 예? 귀무, 무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걸 달리 영가설, 영, 빵, 아무것도 없는 영, 가설이 대립가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뭐 설명하지 않죠. 법정에서의 가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예로 이제 세 개만 들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초통계학 개념을 우선 확실히 잡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간단히 들었어요. 평균에 대해서만 예를 들었어요. 찌그러진 동전이 있을 때 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심, 흥미를 유발한 거, 뭐 새로운 주장, 아주 멀쩡한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거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창구에서의 대기 시간이 평균 5분 이상이라는 주장, 예, 새로 제기됐단 말이야. 5분 정도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고객들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넘은 것 같아. 손님 서비스하는 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진짜 5분이 초과되나 라는 것이 새로운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전자제품의 평균 수명시간은 2000시간이 되지 못한다. 2000시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대립가설로 설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가설들에 있어 등호, equal, sign은 귀무가설에만 들어간다. 예. 왜냐? 귀무가설이 옳다, 맞는다 라는 가정하에서 가설 검정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로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귀무가설, 이 새로운 주장을 주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쉽지 않겠죠. 이 전제를,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대립가설을 채택, 대립가설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요. 검증 통계량이 있습니다. 가설은 모집단에 대한 파라미터니까 표본을 얻어야 될 거고, 그 표본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의 수단을 검증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야. 딴 뭐 용어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용어 중에서 이제 검정이냐 검증이냐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검정보다는 검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 통계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증 통계량이 있으면 그것에 귀무가설의 기가격, 어떤 때에 H0를,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가, 이런 기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말로 표현되자면 방금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설은 모집단의 파라미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 중에서 표본으로부터 각종의 여러 가지 통계량을 얻을 수 있는데 중에서 그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가장 좋은 통계량이 검증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 가장 좋은 통계량은 딱 하나다. 예? 유일한 통계량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검증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증 통계량. 그러겠죠?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없겠죠? 그리고 검증 통계량의 값이 어떤 범위에 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귀무가설의 기가격이라고 부른다. 예? 예,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무가설의 기가격.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대립가설이 뭐라고요? 새로운 주장이에요. 예, 대립가설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려면 검증 통계량이 어떤 범위에 있어야 하는가와 같은 말이야. 기가격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의 기가격은 대립가설의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대립가설의 채택역이 되는 거다. 앞에 예로 들었던 찌그러진 동전의 가설 검정을 보자. 자, 우리 그냥 생각해 보세요. 통계학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가설 검정 처음 듣는데 자, 찌그러진 동전이 있어. 여기 이게 찌그러진 동전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무엇을 검증 통계량으로 삼겠습니까? 이거 가리고 했어야 되는데. 예? 검증 어떻게 해서 그 찌그러진 동전이 아주 상식적인 차원이라고요. 찌그러진 동전이 정말 찌그러졌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라는 의심,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동전을 던져봐야죠. 다른 동전 던지면 안 되죠. 그 동전을 직접 던져봐. 그죠? 그 찌그러진 동전을 던진 결과 몇 번인가 결과로서 검증 통계량을 삼으려고 그럴 거라고요. 예를 들면 100번을 던진다 라고 하자. 100번을 던져서 뭐예요?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는 것이 검증 통계량이라고. 그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기계로 뭐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실험실에서. 그거 말고 우리는 표본 가지고 해야 되니까. 표본. 예컨대 100번을 던지는데 이때 검증 통계량은 앞면이 나온 횟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귀무가설의 기가격은 상식대로 그냥 앞면이 나온 100번 중 앞면이 나온 횟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을 때. 그쵸? 앞면이 20번 나왔어요. 이거 찌그러진 거기 때문에 앞면이 20번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다른 거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100번 중 앞면이 나온 횟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또는 크게 나오면 그 동전은 찌그러졌기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있네요. 즉 정리했습니다. 즉 검증 통계량은 X 앞면이 나온 100번 중 앞면이 나온 횟수이고 귀무가설 H0의 기가격은 X가 50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정상적인 거는 H0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맞는다기보다 H0가 맞는다고 가정하고 우리 이 가설 검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H0 내용이 뭐야? 앞면과 뒷면이 같다가 그 내용이야. 앞면과 뒷면이 같으면 50 아니야. 그렇죠? 50 빼기 어떤 값? 보다도 적거나 또는 50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는데 그 값보다 클 때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몰라요. 정하지 않았어. 이 될 것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가설 검증에 필요한 것들, 그 과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여기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앞면이 100번 중 52번, 52번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찌그러졌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네 라고 할 겁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동전도 정상적인 동전 100번 던져서 52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번에 가까운 횟수가 나오면 정상적인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몇 번이냐 이거야.
46번이냐 45번. 그러면 저쪽으로 올라가면 54번 55번. 그쵸? 좌우 두 쪽으로 52번 또는 48번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아멘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거라고. 100번 던졌는데 정확히 50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50번 근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예? 그렇죠? 예,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 이렇게 사고할 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퀘스천 마크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 통계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1번 예에 대해서는 대충 했어요. 대충 여기서 이미 한 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H0,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 H1, 앞면과 뒷면 나올 확률이 다르다. 그 이야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다. 그러면 뒷면이 나올 확률도 0.5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H0에 등호가 붙게 된다. 그런데 H1이 대립가설이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할 경우 아니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양측 검증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값이 0보다 크다 혹은 0과 같지 않다 이거나 0보다 크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구 목적으로 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이 개념을. 그리고 n을 100으로 했을 때,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은 앞면이 나온 횟수가 되고 H0의 기각력. 이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50번보다 뭐 작은 거, 50에서 뺀 것보다 더 적은 거, 50에다가 더한 것보다 더 큰 거. 예, 이 퀘션 마크 크기는 똑같겠죠? 예, 5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H절의 기가격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에 창구에서 대기 시간은 평균 5분이 넘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경우 5분이 넘는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넘는다라고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H1이 대립가설이 새로운 주장이야. 뮤는 5보다 크다가 되고 나머지 5는 뭐야? 뮤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여기 붙었죠. 그런데 요 옆에 이제 뮤는 5다라고 또 같은 개념이라면 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쓰면 더 편해. 쉬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이건 원칙적으로 쓴 거고 뮤는 그냥 5이다. 5 저쪽 작은 거는 아니야. 예, 이렇게 쓴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호는 H절에 붙는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나타내준 귀무가설의 표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기 시간은 여지껏 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5분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5분이 넘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실수를 전부 커버해야 됩니다. H0와 H1의 내용이 실수를 전부 커버해야 돼. 5보다 크다. 5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 실수 전체 커버한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다는 이야기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가설이. 그러면 검증 통계량은 뭐야? 제일 좋은 추정량. 이 파라미터 뮤에 대한 제일 좋은 추정량. X바죠. 그렇죠? X바가 검증 통계량이에요. 자, 그러면 단측 검증이기 때문에 5분이 넘는다라는 주장이야. 단측 검증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이 5보다 큰 값보다도 더하기 퀘션 더블 퀘션 마더 클 때 H제를 기각한다는 거야. X바가 5 이상이기만 하면 뮤가 5다. 대기시간은 5분이다. 라고 하면 대기시간이 5분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5분, 1초가 나왔어. X바가. 예를 들면. 네? 5분 1초. 그러면 1초 넘었는데, 이거 평균 대기시간이
5분을 넘네. 이 숫자는, 이 값은 넘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 5분 10초. 아, 그래도 그거 뭐 5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표본의 크기는, 예, 뭐 대체로 3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30명만 딱 그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나 측정하겠어요? 한 50명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제대로 표본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요일별로 조금 나누고, 그죠?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오전, 오후, 뭐 시간대로 조금 나누고, 그러려면 전체 한 50명은 해야 정상적인 표본이 된다. 물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표본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다루지 않았지만, 뭐 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뭐 팀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생각해 보면 그래야 될 거는 많아잖아요. 요일별로 대기 시간이 좀 다를 거고 시간대별로 다를 거다. 그러면 좀 나눠서 그 시간대에 3명하고 3명씩 하고 뭐 이러면은 50명 된다 이 이야기죠. 자,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적 검정. 전자제품의 수명시간이 2000시간이 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 예? 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립과설은 평균 수명시간, 뮤는 2000보다 작다. 이고 규모가설은 200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냥 단순히 뮤는 2000이다 라고 하고 가설 검정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틀린 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는 X바가 될 거고 H절의 기각이건 이 주장을 진짜 2000시간이 되지 못하네 라고 믿으려면 표본 평균의 값이 X바가 2000보다 좀 작은 값보다 더 작아야 돼. 뭐 극단적으로 한 1400시간 나왔어. 아이고 이거 정말 2000시간이 되지도 못하네. 이거 품질이 개판이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 퀘스천 3 트리플이죠. 트리플 퀘스천 마크의 값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귀무가설 또는 연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와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고 검증 통계량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파라메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검증 통계량은 딱 하나 유일하게 결정된다. 뭐야? 가장 그 파라메타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량이 검증 통계량이라는 용어만 바뀌는 거야. 검증 통계량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검증 통계량의 값이 구체적으로 표본을 얻었을 때 그 값이 어느 범위에 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에 해당되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건지 그 주장이 맞는다라고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강의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